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위에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라고 칠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쳐보면 네이버 블로그라는 요 어플이 보이죠? 요거를 선택.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설치라는 버튼이 안 뜬 건데 설치를 먼저 해주세요. 자,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설치하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라는 어플이 아마 생길 거예요. 자,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이웃 새 글이라는 거는 내 이웃들의 새 글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다음 시간에 아마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서이추를 모으기 시작할 건데요. 그런 이웃들이 글을 남기면 이 이웃 새 글 부분에 뜹니다. 그래서 이웃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분의 글에 공감을 누르고 싶다면 공감을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웃 새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이웃의 글을 볼 수도 있죠. 이분은 마트 장을 본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등록하고 각각의 이웃의 소통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의 글들을 댓글이나 소통을 남겨줄 수가 있는 부분. 근데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게요. 여기서 이제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남길 때 이렇게 좋아요를 걸고 댓글을 남길 때 바로 여기를 누르면요. 그냥 바로 댓글을 남길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 본문을 보고 댓글을 남기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댓글을 바로 남길 수도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추천이라는 부분은 무엇이냐? 요거는 네이버가 추천한 글들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의 추천 글들이 이렇게 네이버가 추천해준 글, 그리고 오늘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글쓰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내 소식을 볼까요? 이 내 소식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적었을 때 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남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상 리뷰 같은 걸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체험을 하라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쪽지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은 가끔 이제 체험을 다녀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론 체험 다녀올 때 이런 식으로 예, 좋은 제품들을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제 실명이 올라가 버렸는데 실명을 해도 괜찮아요? 네,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실명이 안 올라가요. 자, 여기 내 블로그. 여기는 이제 내 블로그를 꾸미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종의 스킨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내 블로그에서는 우리가 PC 버전에서 블로그 스킨 깐 거랑은 다른 스킨이 아마 깔려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커버 이미지를 바꾸는 거는 여기 홈 편집이라는 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변경하시거나 커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블로그의 제목, 여기는 이제 블로그의 별명을 바꾸는 곳이고 여기는 프로필을 바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미지 변경을 눌러서 기본 커버 이미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찍어 놓은 사진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찍어 놨던 사진 중에 예쁜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진으로 이미지가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이 커버 이미지는 근데 아무 이미지나 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마케팅을 하고자 해서 이 과정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PC 버전의 이미지랑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버전의 이미지가 같은 느낌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뭐 같은 스킨을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두시는 게 조금 더 규모가 있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해요. 자, 일단은 일상으로 적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사진이나 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진 쓰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목, 블로그 제목 바꾸실 때, 여기는 프로필 바꾸실 때, 여기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건데, 사진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1:1 원으로 잘려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만약에 내가 가로 사진이나 세로 사진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나 아래가 좀 잘려서 보일 수가 있어요. 또는 옆이 잘려 보일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PC랑 모바일에 프로필 사진을 1:1 사진을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커버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커버 스타일을 내가 어떻게 꾸밀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커버 스타일을 설정을 해서 윗부분에 커버가 어떻게 보이게 할지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6번 커버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넓게 커버의 이미지가 다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본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뭐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서 뭐 블로그에 상위 노출이 되고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일단 요 커버 꾸미는 부분 설명드렸고 아래로 좀 내려가서 설명할게요. 자, 이 부분에는 공지글이 뜨게 돼요.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공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공지글은 여기 바로 뜨는 메뉴입니다. 또는 블로그 상단에 공지라고 해서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블로그 주인과 바로 대화하세요 톡톡하기라고 이렇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PC 버전에서도 톡톡하기 버튼을 넣을 수 있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렇게 톡톡하기 버튼이 바로 뜨고요. 그리고 당연히 포스팅에도 톡톡하기라는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톡톡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카카오톡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의 그 모바일 화면에서 네, 중랑 쪽도 있대요. 어쨌든 알림을 껐어야 되는데 톡톡하기를 누르게 되면요. 본인 어차피 아이디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 바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톡톡이 연결이 돼서 우리랑 같이 상담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상담 창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톡톡은 해두시는 걸 좀 권장을 합니다. 지금 일상 그림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혹시 내가 마케팅을 하고자 해서 하는 분들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담을 가끔 이 톡톡으로 받기도 하니까 참고해 두세요. 자, 인기글 대표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기글 대표글 요거는 지금 원래 메뉴에서는 아마 없었던가요? 잠시 그러면 제가 숨기기를 누르고 하나씩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아마 이렇게 숨겨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 제가 숨긴 구성 요소들은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아랫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추가할 블록을 내가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넣을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소개글을 먼저 넣겠다. 그럼 소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그럼 내 블로그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여긴 좀 특이한 점은 전화번호랑 주소까지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넣어 놓았다면은 그 주소를 찍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딱히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면 비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기글 대표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 처음엔 아마 인기글만 선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인기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네이버가 내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본 글들을 이렇게 인기글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쫀득베리 라떼를 제일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알아서 인기글이 쫀득베리 라떼다, 앵그리 더구리가 그 다음이고 미니 가습기,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제가 배치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네이버가 우리 내 블로그에 많이 찾아온 순서대로 배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선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따로 선전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기글을 띄우는 게 아니라 대표글을 띄우는 거예요. 이 대표글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원하는 것들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을 잠깐 제가 목록에서 삭제하고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 블로그의 글들인데 나는 요즘 요게 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요렇게 선택을 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난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앵그리 너구리 그리고 미니스톱 뭐 오와 온열한데 뭐 요런 것들이 떴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전하고 싶은 것들 있죠.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내 포스팅들인데 내가 어떤 포스팅인지 정확하게 여기 바로 안 보인다면 검색어를 입력해서 그 포스팅을 찾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검색어를 유튜브 제가 이렇게 적으면 유튜브로 제가 올렸었던 게시글들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띄우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메뉴로 뜨고요. 얘네들 간의 순서는 여기 보시면 석삼자 있죠. 이 석삼자를 눌러서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미니스톱이 그 다음 떴으면 좋겠고 너구리가 떴으면 좋겠고 블루투스 이어폰이 제일 앞에 떴으면 좋겠다. 이런 순서를 맞춘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대표글들이 설정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 대표글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나는 인기글도 눌러서 보여지게끔 하고 싶다. 그럼 대표글을 1로 첫 번째 나오게 해놓고 인기글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골라서 누르게 해두게 되면은 대표글이 먼저 나오고 인기글 보고 싶은 사람은 인기글을 눌러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에서 특산자가 안 눌러지는 거. 자, 그 다음에가 글목록 보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좀 더 제가 플러스 눌러서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메뉴는 요 외부 채널이라는 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 내가 카카오톡으로 상담 창구를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채널을 만약에 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외부 채널을 연결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 내 블로그에다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시키고 싶다. 뭐 위젯으로 하면은 PC 버전에선 연결이 되겠지만 모바일 버전은 위젯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외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요. 다양한 외부 채널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연결해 놓은 건 인스타그램과 한일몰 그리고 한일컴퓨터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았는데 필요한 메뉴가 있다면 더 추가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카오 친구 플러스 친구라는 걸 만들었다. 그럼 그 플러스 친구의 URL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요. 실제 내 이 블로그에서 플러스 친구로 사람들이 어떤 문의 같은 것도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을 연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외부 채널들을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순서 또한 내가 어떤 순서로 올릴 건지 1, 2, 3 요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에 맞게 지금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채널에 링크를 연결해서 설정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을 그 다음번에 넣으면은 제가 4번 그 다음 트위터를 넣으면은 5번 이런 식으로 외부 채널이 연결되겠죠. 외부 채널의 주소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다 URL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외부 채널의 URL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외부 채널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면은 그쪽도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링크가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요거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외부 채널 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내가 포스트를 만약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블로그도 운영하지만 모바일에서는 포스트도 좀 잘 활용이 되기 때문에 포스트를 내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포스트의 글이 블로그에서도 같이 보여지게 외부 채널 글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요거는 내리고 일단 적용 잠깐만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제가 홈편집에서 설정한 내용대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소개가 들어갔고 대표글이 들어갔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1, 2, 3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아까 그 외부 채널인데요. 제가 이걸 누르면은 제 거 연결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경로를 말하는 거지, 이거 여기다가 포스팅한다고 그 포스팅한 내용이 여기에 같이 포스팅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에 둘 중에 하나 만약에 포스팅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거는 그게 되죠. 네, 그거는 가능한데 걔네는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블로그 과정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려요. 그 인스타에 글을 올릴 때 페이스북에 같이 올라가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의 요 화면들을 대략적으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과 이 위에 있는 버튼 마저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글쓰기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일단 오늘 제 블로그에는 일단 102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전체는 이렇게 왔대네요. 자, 요건 아까 바꾸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요 옆에 보시면 얘는 카테고리를 뜻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내가 수정하고자 할 때는 여길 눌러서 카테고리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적은 글이 전체가 295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오늘 올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N자 들어가 있으면 오늘 글을 게시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카테고리를 더 추가하겠다 또는 삭제하겠다 라고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하실 거면 플러스, 그럼 카테고리명과 주제 분류, 공개 설정을 설정하고 확인하면은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옆에 땡땡땡은 뭐냐면 얘를 눌러가지고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맛집 이야기 말고 맛집 탐험기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럼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이 석삼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 옆에는 무엇이냐면 여긴 이제 간단한 안부글들. 근데 이 안부글은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 빌리자 뭐 등등의 이런 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글들은 삭제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안부글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는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 옆에는 이렇게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웃. 그래서 내 블로그의 이웃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왕성한 이웃들은 우리가 자주자주 들어가서 소통을 해주면 그분들도 자주자주 들어와서 소통을 해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소통을 할 때 일단은 그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웃의 목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통계 정보예요. 여기를 누르면 제 블로그의 통계 정보가 보여지겠죠. 해서 지금 이 블로그에 지금 오늘 조회수는 129명 해서 월간 주간 분석이라든지 댓글 수 순위, 기기별 분포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누가 1위를 했나 조회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얘가 지금 조회수는 19건으로 1위를 하고 있네요. 현재는. 자, 이런 네. 여기 방문자 수에 네. 내가 내 블로그에 들어가는 카운트가 안 되죠. 안 되죠. 여기만 10명 있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 10명이 10번이 이렇게 들어와졌다라는 건데 외부에서 유입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유입된 경로는 유입 경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 거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40% 정도가 모바일에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엔젤리너스 쫀스베리 라떼라고 한 게 10%, 유튜브 동영상 다운, 카카오 가습기 고장, 라미란 모유 유산균, 미니 가습기 고장 등의 키워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이 사람들이 쳐서 들어왔는지도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씨들을 적는구나, 이렇게 글들을 찾아보는구나를 알고 나중에 그거를 포스팅 쓰실 때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이버 통합 검색 PC 이런 것도 보이는데 지금 유입 분석에서 이런 내용들이 만약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은 조회수가 많지 않으셔서 그래요. 조회수가 조금 많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유입 경로는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도 들어오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와요. 보면은 다음에서도 들어왔고요. 그렇죠? 저 이거 다음 블로그 아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다음에서도 이렇게 노출이 돼요.
네이버 이미지 검색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떤 장소를 찾았을 때 그 플레이스 밑에 리뷰라고 뜨거든요. 그걸 눌러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블로그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얘를 연결해 놨잖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을 타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구글에도 이게 떠 있을 거니까 구글에서 보고 들어온 사람 등의 이런 정보들이 일간 현황에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 정보를 보는 란이 바로 통계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드렸고, 이 위쪽에 돋보기는 뭐냐? 내가 블로그 글 중에 어떤 게시글을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얘를 눌러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내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유튜브 이렇게 해서 적으면은 유튜브에 내가 적었던 글들이, 유튜브라고 적었던 글이나 태그들이 이쪽에 이렇게 다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블로그에 게시글들을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시글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 검색하는 검색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마이라는 부분은 실제 이제 블로그의 어떤 일별 조회수라든지 블로그 홈에 대한 내용, 공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로그인 정보로 가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다른 블로그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블로그의 요 마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인 이 블로그 정보 부분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글쓰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요 버튼, 요거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요거는 공유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어디다 공유할 거냐 이렇게 뜹니다. 자, 카카오톡에다 한번 공유해 볼까요? 저희 톡방에다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지죠? 네. 예, 여러분들, 예, 슬슬 이제 이렇게 블로그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죠? 예, 들어가 보고 싶은 곳 들어가셔서 뭐 간단하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감도 눌러주신 등의 어떤 활동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공유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간단 얘기겠죠? 그래서 공유가 될 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블로그 소개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 포스팅의 커버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보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자,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이번에는 글쓰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 인스타그램 연결할 때 네, 잠깐만요. 자, 이제 글쓰기로 가보면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 신규 에디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안 뜨시는 분은 아마 기본적인 신규 에디터가 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쓰던 블로그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뜨는 것 같아요. 자, 신규 에디터 사용하기 눌러보면 우리 요런 창이 나와요. 자, 글을 쓰시냐? 네, 쓰셔야 되긴 한데 지금은 설명을 할 거예요.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정말로 포스팅을 하셔서 그거를 저희 단톡방에 올리는 건 숙제예요. 여러분들 숙제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카페에다가 공개를 하고 할 때, 공개하시고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 하셔야 될 때 조금, 모르겠어요. 쪽팔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게시글도 몇 개 없는데 올리려니까 쪽팔려 이러고 있으신데 올려야죠, 당연히. 게시글은 그거는 많이 안 쓰신 분들의 책임인 거고, 그죠? 근데 어차피 카페에 올리는 사람들은 서이출을 받기 위한 거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보여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뭐 쪽팔리고 마시고 이럴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이 위쪽은 카테고리예요. 근데 이 위쪽은 제일 나중에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생략하시고 제목부터 볼게요. 제목을 적는 방식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내가 어떤 것을 포스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먼저 키워드를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만한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적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 석삼자 잠깐 눌러서 줄인 다음에 여기 일단은 키워드를 찾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쳐보는 거예요. 제가 검색어에다가 일단은 뭐 지구본 젤리를 적는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 완성어랑 연관 검색어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코스트코 지구본, 뭐 지구본 젤리, 뭐 편의점 지구본, 뭐 눈알 젤리, 눈알 젤리도 아마 요즘 하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글을 적으시는 게 가능하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키워드 마스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인터넷을 들어가서 새 탭을 열고 여기서 검색어에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마스터 이렇게 쳐보면 키워드 마스터를 찾아갈 수가 있죠. 여기다가 쳐도 되죠. 이렇게 검색해보면 얘가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데 문서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관련 키워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서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 같은 거나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어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걸로 포스팅하면 될지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 제목을 적게 되는 거예요. 아까 모바일에서 새창 뜨기가 뭐지? 이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는구나 이게. 모바일에서 새 창을 띄우는 거요? 내리고 나서 여기 지금 인터넷 창에 들어왔을 때 여기 새 창이 이렇게 뜨죠. 근데 이게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새 탭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해서 띄울 수가 있어요. 화면에 만약에 다른 창이 떠 있을 땐 여기가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뒤로 갔다가 다시 이거를 띄워보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또 눌러서 새 탭을 띄워서 쓰실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탭을 띄워서 쓰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제목은 그래서 키워드를 포함할 것. 뭐 키워드가 정 없는 경우는 하나 아니면 두세 개를 섞어서 만들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커버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에 맞게 커버 사진을 넣고 선택을 해서 첨부를 하면은 이렇게 키워드에 맞게 커버 사진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보통 모바일로 블로그를 쓰는 경우는 그 장소에서 바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추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장소명을 입력을 해보면 장소가 들어가는데 이 핸드폰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위치의 장소를 이렇게 찾아주기도 해요. 그럼 여기가 맞다 하면은 얘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본문에 샵을 이용해 태그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돼 있고 최대 30개라고 돼 있는데 태그는 30개까지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문 안에다가 샵을 적어서 태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태그를 따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샵을 적어서 태그를 만들래도 배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하기보다는 보통은 태그를 나중에 등록하는 쪽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진을 먼저 넣었을 때 그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풀어서 적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는 바로 글을 적지 않고 사진을 먼저 넣게 됩니다. 자, 사진을 눌러서 내가 가져올 사진들을 골라볼게요. 이런 젤리가 요즘 핫하다고 누가 사줬어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쁘게는 못 찍었어요. 눈도 막 번져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충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고 이 사진들을 내가 편집할 거면 사진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진을 자르기 회전을 해서 너무 얘가 길다. 그럼 이렇게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내거나 얘가 조금 회전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똑바로 회전을 시켜주는 등의 어떤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정에 가면은
약간의 어떤 밝기라든지 필터를 줘서 조금 더 얘가 선명하게 예쁘게 보이게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 얼굴이에요. 그럼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죠. 자, 서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서명은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서명과 텍스트 서명이 있는데요. 이미지 서명은 내가 이미지 서명으로 넣을 그 갤러리에 어떤 로고가 있다면 그 로고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이미지 서명이 있다면 그런 이미지를 등록해 놨다가 서명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미지 서명이 포토스케이프로 만들면 이쁘게는 안 만들어지죠. 주변에 색깔이 채워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포토샵으로 예쁘게 만드셔서 그거를 PNG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고 이미지 서명으로 쓰시면 적당하실 듯 합니다. 자, 텍스트 서명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텍스트 서명은 기본적으로 블로그 주소가 떠요. 이 블로그 주소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내가 알아보기 쉽게 바꿔도 돼요. 에이, 정말. 자,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고 글씨를 진하게 할지 그리고 밑줄을 줄지 또는 여기서 글씨 색깔을 어떻게 줄지 보통 흰색 많이 쓰죠? 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 여기 서명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진에 똑같이 서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진에 이렇게 내 일상 리뷰라는 어떤 로고 같은 게 찍혀서 나오죠. 물론 이게 너무 진하게 찍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는 요 위쪽에 글자 색에 요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투명도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박아 놓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하고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내 로고를 박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마 전체 사진으로 안 했나 봐요. 그죠? 다시 텍스트를 연하게 할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하게 할 거야. 이렇게 체크하면은 모든 사진에 이렇게 연하게 로고가 찍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필터에서는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라든지 각각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필터 효과를 설정할 수 있고 필터의 정도도 설정해서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필터가 효과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제가 자르기를 이용해서 볼 때 이게 세로 사진으로 나왔는데 저는 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만 보여지게 이렇게 맞춰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놓겠다. 체크. 자, 그럼 사진들을 내가 대략적으로 다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혐짤, 그죠? 자르기로 얼굴을 잘라내고 실제로는 요만큼만 보였으면 하는 거라서 이렇게만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터에서 밝기라든지 아니면은 보정해서 밝기라든지 자동 레벨 이런 것들을 보정해서 두시는 게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거 맛은 마시멜로우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무슨 블루베리 젤리 같은 그런 느낌? 먹어보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일단 혓바닥이 이 색깔로 바뀌어요. 컬러 때문에. 그래서 재밌다고 아마 유튜버들이 선전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먹고 싶진 않았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올려보자 라는 의미로 그래서 먹어보게 된 거고 네 알 들었어요. 이렇게 네 알 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라고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드시더니 아니 드신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집어 드시더니 이걸 이제 껍질을 까면서 뭐 이렇게 불량식품 같은 게 있어 라면서 안 먹어 하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2개를 먹게 된 그런 경우였고 글쎄요, 맛이 있다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한다 하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죠.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마시멜로 먹는 맛이에요. 안에
그 블루베리 젤리 액 같은 게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맛있다는 아닌데 호기심에는 먹어볼 만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찍은 후기들이 있어요. 이 중에 내가 대표로 놓고자 하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대표 사진은 1대1로 자른 사진을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내가 만약 이 사진을 다시 1대1로 잘라서 대표로 쓰겠다. 선택하시고 밑에 이렇게 마술봉 모양을 눌러서 자르기 회전해서 1대1을 골라서 선택해 주시고 배치를 맞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하고 완료하면은 이렇게 잘리죠? 얘를 1대1로 쓰셔도 돼요. 자, 1대1 대표 이미지는 선택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적겠습니다. 글을 적을 때는 사진과 사진 사이 또는 사진 위쪽 이렇게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글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모바일로 적으려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요즘 핫한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물론 글을 적다 보면은 사실 저는 재밌게 적는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블럭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의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 부분을 내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B를 눌러서 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는 인용구를 말하고 요거는 이제 기울임, 요거는 밑줄, 여기는 글씨 색깔이에요. 그래서 글씨 색깔을 이렇게 넣고 진하게를 주고 요 정도만 해도 강조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를 저는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인용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용구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그 해당 문단이 인용구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기 편의점 밑에서 엔터 쳐서 좀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글들을 적으려고 하는데 글을 적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요 옆에 땡땡땡을 눌러보면요. 여기 음성 입력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하는 게 여기 블로그에 블로그에 적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어떻게 적었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 블로그가 그걸 적어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적히진 않아요. 그러면 약간 수정은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좀 조용한 곳에서 포스팅 한다면 그냥 말로 포스팅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우리가 그림을 넣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림을 넣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넣은 것을 저번에 PC 버전처럼 얘를 뜯어다가 위쪽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모바일 PC로 하려니까 잘 안 붙어서 손으로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오랫동안 눌러요. 그리고 끌어다가 이렇게 옆에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붙기도 해요. 또 이 그림에서 이거를 다시 떼낼래도 얘를 눌러가지고 떼내시면 이렇게 떼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C 버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모바일상에서도 그림을 옆으로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사진을 고를 거예요. 근데 사진이나 영상을 골라보면은 예를 들어 영상을 골라볼게요. 그럼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걸 누르면 이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싫고 여기 위아래가 너무 이렇게 많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상 설정을 이용해서 1:1 사진으로 만들겠다.
그럼 1:1 영상으로 이렇게 잘린 상태로 보이고, 여기서 변형을 눌러서 동영상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영상이 보이니까 다른 쓸데없는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이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앞뒤에는 플러스 표시가 있을 건데요. 이 플러스는 뭐냐면 앞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붙이거나 뒤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영상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자를 수도 있겠죠. 그게 여기 나누기. 그럼 나는 이 앞에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앞에 거는 여기 끝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면 버려지고요. 뒤에도 내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를 이렇게 잡아서 만약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영상을 누르고 나누기. 뒷영상은 또 마찬가지로 삭제.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영상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보정 효과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필터 효과, 보정 효과 이런 걸 해서 대비나 채도 조절할 수가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 내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요 실제로 좀 길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굳이 필요 없는 부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처음 시작점과 끝점을 나누기로 나눠 놓으면은 일단 영상이 3등분이 되죠. 그럼 중간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게 하고 싶으니까 속도를 눌러서 속도를 빠르게 설정을 해주면 그 부분의 영상이 2배속으로 조절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빨리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동영상이다 보니까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소리에 대한 거는 음량으로 가서 음량을 줄여버리거나 음소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영상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삭제하시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 아랫부분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누르는 동작이다 라고 설명을 적고 싶다면 아래 플러스를 눌러서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더블 탭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넣을 수가 있고 다만 서체는 많진 않아요. 예, 여기서 제공되는 서체랑 색상, 글자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배경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배경 색깔이 넣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 배경색을 넣을 수도 있고 외곽선으로 설정하겠다. 그럼 외곽선을 이렇게 쳐서 외곽에 이렇게 선이 보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점과 끝점 위치 보이죠? 여기서 끌어서 내가 보이고 싶은 글자까지만 보이고 싶은 그 부분까지만 글씨가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게 된다면 영상이 인코딩이 돼서 그 영상이 이제 블로그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블로그에 올라간 영상이 실제로 네이버의 동영상 탭에서도 보이게 되려면 여기 제목과 정보, 태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면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동영상 탭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블로그에만 띄우고 싶어요. 그럼 그냥 완료하시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검색을 띄우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어느 탭이든 많이 검색이 돼야 되니까 제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내용 적고 태그 편집해서 넣고 그리고 동영상의 대표 이미지 설정해서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움짤을 좀 설명드릴게요. 움짤까지만 설명하고 조금 쉴게요. 자, 여기 다시 제가 눌러볼게요. 우리 움짤 만드는 거 프로그램 배웠었잖아요. 여긴 바로 있어요. GIF가 움짤이에요. 그리고 GIF를 만들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초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영상을 이렇게 움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원하는 구간이랑 배속을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작 위치 끝 위치를 잡고 체크를 하면은 이게 움짤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플로도 배우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 블로그 어플 안에서도 움짤 만드는 게 바로 있어요. 근데 얘는 3초로 딱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떤 뭐 글을 적거나 이런 편집은 아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의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간편하다 보니까 제일 좀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글씨, 여기 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글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가지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러면 10시 58분이니까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글이나 사진을 잔뜩 넣었다라고 한다면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적으실 텐데요. 글을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용구로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용구를 누르면 이렇게 인용구가 바로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인용구의 모양을 고르고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요거 말풍선 모양을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그럼 트롤리, 지구본, 젤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적어주시면은 인용구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냥 글만 적는 것보다는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용구를 넣으면은 그 부분이 아무래도 특정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글씨를 적을 때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왼쪽 정렬이 돼서 나와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내가 글씨를 적을 때 왼쪽 정렬해서 적을 수도 있겠지만 글이 많지 않을 때는 가운데 정렬하는 게 좀 더 이쁘긴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문단. 그죠? 그리고 강조할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아까 하셨듯이 이렇게 진하게 또는 뭐 기울임 또는 여기서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시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옆에 이거는 뭐냐면은 배경색.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글자 안에 배경색을 넣고 싶으실 때 배경색을 고르시는 거고, 그 옆에 링크 모양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글씨가 있다면 이 글씨를 선택을 해서 이 글씨를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가 걸리게 하겠다. 그럼 하이퍼링크의 URL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나중에 여길 누르면 네이버 창으로 바로 가지게 되겠죠? 왜냐면 네이버 주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넣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배기가 싫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글 안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서 이 부분을 누르면 거기로 넘어가게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 요거는 취소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적었다. 뭐 보통 가격을 적었을 때 많이 쓰죠. 이 가격에다가 취소선을 긋겠다 할 때 이런 취소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얼만데 원래 얼만데 얼마에 팔겠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이런 취소선을 가끔 쓰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전 문단까지 얘기했고요. 이 웃는 모양 요거는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바로 뜨지만 여러분들은 다운로드하기가 바로 뜰 겁니다.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있고요. 만약에 저는 요거 아마 다운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다운로드를 하면 스티커를 다운받아서 내가 이 스티커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모양을 고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르면 그 모양이 여기 들어가요. 이게 스티커. 스티커를 클릭해보면 스티커의 정렬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스티커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땡땡땡 눌러서 계속 설명할게요. 아까 인용구 넣는 거는 여기 눌러서 넣으셔도 돼요. 구분선은 포스팅을 구분 지을 때 선을 넣는 게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 사진만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저거 영 눈에 거슬린다. 이것만 얼른 지우고 혐짤. 자, 다시. 자, 여기 구분선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구분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위에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소를 적으라는 이유는요. 여기다가 장소를 내가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도와 함께 장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도 업체에 등록된 곳이라면 전화하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 내비게이션 이런 걸로 나중에 모바일로 찾아갈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맛집 포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체 선전을 하실 때는 내 업체가 지도 등록이 먼저 되어 있도록 네이버에 지도 등록을 해두시고 그러고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내비로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지도 등록을 말씀드렸고 링크는 아까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링크 URL을 여기다 적으면은 링크가 여기에 뜨게 되는 게 바로 이 링크라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렇게 적으면 이런 식으로 그 링크 주소가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쪽에 링크. 별로 많이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글감이라는 거는 뭐냐? 얘는요, 내가 영화를 포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난 사진이 없는데 포스팅을 해야 될 때 그때 여기서 사진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 대한 리뷰를 적을 때 책에 대해서 찾아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 같은 거로 이렇게 내가 영화 리뷰를 할 때 이런 글감을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글감을 갖다 쓰면은 글감도 보면은 그 C랭크 알고리즘의 점수에 있었죠. 그래서 그 글감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글감 만약에 해당 포스팅이라고 한다면. 글감에는 그게 뭐예요? 어떤 거요? 글감에는 뭘 받으라고? 예전에 그 블로그 에디터 그 C랭크 알고리즘의 그 점수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액티비티 점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그 공식 블로그냐 아니면은 뭐 블로그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느냐 어느 정도 주제에 맞춰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C랭크 알고리즘이었다고 한다면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바로 글감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이제 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책이나 영화에 대한 소개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썼느냐 이런 것도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만약 영화나 책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는 글감을 첨부해서 넣어주시는 게 그냥 적는 것보단 좀 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 그죠? 그 블로그들 경쟁하는 데서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쇼핑 요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 그 작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적으면 여기 저희가 올려놨었던 테스트용 포도비누들이 보일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제품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다 네이버 쇼핑에 올려놨다 라고 한다면 글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가져올 수도 있게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글감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같은 경우 많이 쓰시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거는 뭐냐면 근로계약서라든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거를 다운받아서 폼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파일 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는 첨부 파일을 선택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뭐 이런 글이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체크하면은 그 글이 여기 이렇게 PDF 파일이 올라가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눌러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음성 입력 아까 얘기 드렸고 톡톡인데요. 요거는 이제 톡톡 버튼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 하세요 라는 요 버튼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부분을 톡톡을 눌러서 하게 되면은 대화창이 뜨고, 거기에다 이제 내가 궁금한 내용을 적게 되면은 그 톡톡으로 연결돼 있는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 팝업으로 바로 뜨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단 팝업으로 뜨기 위해서는 네이버 톡톡이라는 어플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했을 때 팝업에 대해 응답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네이버 톡톡 활용하실 분은 톡톡 어플도 한번 설치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 설명은 좀 드렸는데요. 내가 블로그를 모바일로 적다 보면은 보통은 이동 중에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다 완성하지 못한 채로 저장을 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저장입니다. 그럼 저장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저장을 해놓게 되고, 저장이 된 거는 게시글이 이렇게 옆에 15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저는 15가 돼 있는 거는 뭐냐면 15개의 게시글을 적다가 마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눌러보면은 제가 적담한 것들 이렇게 보이죠? 트롤리 지구젤리 저번에 이거 적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포스팅을 저희 학원 오면서 적고 있었어요. 예, 요런 거 지금 제작 중인 그런 포스팅 내용이고요. 아까 그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포스팅 적고 있던 거를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요 옆에 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작성을 하려다가 만 것들, 내가 이어서 작성을 할 것들은 이렇게 저장에다가 넣어놓고 내가 시간이 될 때 이어서 글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저장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15를 눌러서 제일 앞에 있던 거, 요게 지금 아까 만들었던 그 내용이 있죠? 여기 찾아오면은 내가 적던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작성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다 완성했다면 윗부분에 이제 요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되는데, 카테고리는 맛집이 아니죠. 지금은 여기 리뷰 쪽에다가 올릴 거다. 그럼 리뷰에다가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그 다음에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를 할 거다. 검색 허용할 거다. 그 다음 글쓰기 설정에서도 댓글과 공감 허용을 해주시고요. 외부나 카페에도 본문 허용, 외부 공유 허용을 하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값으로 유지하면은 항상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 편집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내가 이 글씨 적는 요 지금 포스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로 찾아서 들어왔을 때 뜨게 할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팅과 동떨어진 내용의 태그를 다는 게 아니라 이 포스팅에서 관련 주제어들을 뽑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를 입력하는 거예요. 최대 30개까지 입력할 수 있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이제 입력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만약 이게 중요한 내용이면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면 공지로 뜨게 될 겁니다. 한번 제가 이거는 테스트니까 공지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 설정을 다 했으니까 이제 등록 버튼만 누르면 얘가 등록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공지글로 제가 띄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럼 이렇게 노티스 해가지고 공지글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온 사람이 바로 공지를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는 게 이 공지글이고요. 일반적인 저런 그냥 보통 리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공지글을 이벤트글 또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 그런 글이 있다면 그거를 공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공지글은 언제든지 여기 옆에 여기 땡땡땡을 눌러서 공지 내리기를 하면 공지를 내릴 수도 있으세요.
자, 포스팅을 한 글이 있을 때 이 글을 내가 상대방들한테 보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지금 좀 전에 적은 이 리뷰 쪽에 요 트롤리 젤리 요거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옆에 땡땡땡을 눌러서 URL 복사를 하면 포스트 URL이 복사가 될 거고, 그런 걸 이제 톡방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블로그 포스팅한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URL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적은 글에 대해서도 수정할 때는 언제나 여기 땡땡땡 수정하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얘가 만약에 필요 없는 글이다 삭제하겠다 하면은 삭제하기를 눌러 삭제도 가능하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부분들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어요. 요거를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다 작성하시고 나서는 위에 땡땡땡 요거 눌러서 URL 복사 해주시면 돼요. 여기 공유하기를 해서 보내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네이버 앱이 깔려져 있을 때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앱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URL 복사를 누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